필요하게는 4개의 어플을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로 팀원 2명이 5일간 하루에 9시간씩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무려 80%가 상관없다, 일부는 오히려 좋다라고. 5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화들을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되게 더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그냥 아무 의사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내. 10대 청소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거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가치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상당히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보고서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을 판결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매수 범죄에 관련해서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을 통해서 성매수자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 랜덤 채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성매수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 팀에서 랜덤 채팅을 해봤죠. 특별하게는 4개의 어플을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로 팀원 2명이 5일간 하루에 9시간씩 채팅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를테면은 성매수자의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상들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성별의 분포는 어떻게 되고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그 평균 연령이 만 14.5세, 그러니까 만 15세인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16살이다 보니까 16살 여중생으로 저희가 프로필을 설정해서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켓에다가 랜덤 채팅이라고 검색하면은 상당히 많은, 한 200여 개에 가까운 랜덤 채팅 어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다운받아서 들어가면은 추가적인 성인 인증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필을 설정해서 바로 랜덤 채팅을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익명성에 가려지는 거죠. 나이대도 자기가 설정할 수 있고 성별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성매수를 하려는 일종의 업소들도 랜덤 채팅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그러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확 낮춰진 상태에서 성매수 의사를 되게 거리낌 없이 밝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일 동안 그렇게 채팅을 했는데 대화를 103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노골적으로 성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265명이었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300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저희는 5일 만에 200명이 넘는 265명을 만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빙산의 일각인 건지, 그 실제적인 그 성매수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게 5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수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되게 더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팀원 남성 둘이서 여중생을 가장하고 랜덤 채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265명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건데 나는 성적인 만남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적인 목적의 대화, 이를테면 자신의
되게 좀 더럽지만 성기 사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음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음란 만남, 음란 대화까지 포함하면은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16살 여중생에게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65명에게는 먼저 미성년자인 사실을 밝혔거든요. 성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무려 80%가 상관없다. 일부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루밍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예 거절 의사를 저희가 밝히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는 성매수를 하고 싶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혹은 돈을 더 주겠다.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니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성매수를 하려는 일종의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그 대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막 많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일종의 성매매를 하는 거 범죄 아니냐, 불법인 거 아닌가요? 라고 성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 있게 나는 이 랜덤 채팅 앱에서 이전에도 한 2-3번 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경찰에서 적발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엄연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운이 안 좋은 사람만 걸리는 일종의 들킨 죄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 랜덤 채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 이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매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잖아요. 강제추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유사강간이라던가 강간 같은 성범죄들이 있는데 여러 성범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성매수 범죄의 실형 선고율이 유일하게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형을 더 강하게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성매수 범죄에서는 일단 실형 선고 비율이 낮고요. 그리고 게다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13조 1항에 성매수자에 대한 일종의 법정형이 적혀 있거든요.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성매수자들 가운데 이러한 하한 징역량보다 더 덜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2018년도 서울 5개 법원의 판결문을 저희가 봤는데 전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2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14건이 징역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일종의 정상 참작이 이루어진 거죠. 초범이니까. 그리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성매수 범죄가 유사강간이나 다른 성범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범죄인데 법정형보다 더 낮게 선고를 하고 애초에 실형률이 낮은 일종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소년들이 사실상 아직 말 그대로 성인이 아닌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지금 성립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고 성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인데 랜덤 채팅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내용이 다 그런 음란한 관련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금액까지도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성판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성매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되게 여러 사람들이 끼게 됩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가 쉽다라는 걸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어볼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처음에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게 말 그대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10대 청소년들을 노려서
일종의 자신들의 성산업에 이용하려는 일종의 포주라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 어리구나. 내가 다 소개해 줄 테니까 너 원하는 거 한번 해볼래? 너 쉽게 돈 벌 수 있어. 알바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조율해 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민단체를 통해서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필 편지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를 하더라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호기심이었는데 말 그대로 자신이 공장이 된 것처럼 하루하루 핍박받고 자신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는 되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아픔을 호소하고 정신적으로도 아픔을 호소해서 거기에도 밝혀져 있는 걸 보면은 되게 정신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상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1대1 만남으로 성매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성을 판매하는 일종의 그런 산업에 착취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대 인권 여성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10대 피해 청소년들이 채팅앱 운영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보니까 채팅앱 자체에서 성매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정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채팅앱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일종의 의무가 채팅앱 운영자들에겐 없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등록이 되면은 성인 인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가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어플을 올리게 되면은 누구나 다운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다운받을 때 연령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파일만 받으면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인 인증 제도나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등록이 된다면 그 어플 내에서 다시 한번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되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게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이런 채팅 앱에 대해서 이를테면 시정 요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매번 올리거든요. 2015년에 비교하면은 2018년 그런 시정 요구 사항이 무려 17배 가량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음란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용자들의 연결을 해제한다던가 이렇게 단순한 조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철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랜덤 채팅을 하다 보면 라인이나 카톡 아이디를 달라고 해요. 랜덤 채팅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라인이나 카톡에서도 그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오픈 채팅이 있잖아요. 그런 채팅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아예 흔적이 남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은밀하게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제도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랜덤 채팅조차 이 성매수 범죄의 어떻게 보면은 이 뒤처진 거일 수도 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발전돼 나갈 수도 있다. 이미 SBS 보도에 나온 것처럼 유명한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로 사용자들을 등록해서 그걸로 관리를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성매수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데 제도나 사회에서는 그거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